문영배 그 재판관을 표현한 그 구절 중에서도 또 김장학과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문영배 재판관은 자신이 책을 많이 읽는 이유를 산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지, 무경험, 무소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판사가 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됐는데 나의 경험이 너무나 일천하구나, 나의 지식이 너무나 얕구나. 그래서 판사로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을 통한 그런 간접 경험 이런 걸 계속 쌓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것이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가능한 거 아니냐. 문영배 헌재 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문 대행이 언급한 김장하 선생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터뷰에 앞서가지고 저는 뭐 선배를 너무 잘 보고 제가 수습 때부터 지켜봤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한 자기소개랑 좋으면 그만 이제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일보 퇴직 후에 진주의 그 김장하 선생님을 취재를 해서 책을 썼고,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 MBC와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를 만드는데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했고, 그리고 어른 김장하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좀 화제가 되면서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좀 많이 높아졌고, 또 책도 그 과정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네요. 사실 김장하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제가 기자생활 처음 시작할 때 1990년, 91년 그 당시부터 김장하 선생님을 언젠가는 내가 꼭 취재를 해서 우리 사회에 좀 알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죠. 근데 김장하 선생님이 워낙 완강하게 본인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취재를 유보해 왔던 거죠. 그러다가 2015년에 포털 다음에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라는 기사를 연재를 하면서 그 한 꼭지로 김장하 선생님을 소개하는 글을 썼어요. 그게 아마 이제 한국 사회에 김장하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알린 글이었는데, 그걸 계기로 김장하 선생님을 따르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진주 지역 그 김장하 선생님 주변 사람들이 우리도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무슨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는데, 선생님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못하게 하셔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근데 마침 이번에 김주환 기자가 사고를 쳤으니까 선생님을 취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좀 은밀히 도와주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김장하 선생님이 교육자셨잖아요. 물론 본인은 스스로를 교육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본인이 집안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지 못한 그런 한을 갖고 사셨던 분인데, 본인이 배우지 못한 한을 후배들한테까지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명신고등학교를 설립을 하셨고, 그 학교를 운영을 할 때도 나는 교육자가 아니다, 교육자는 선생님들이 교육자다, 나는 그냥 단지 뒤에서 선생님들이 훌륭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만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명신고등학교를 반석에 올려 놓고 난 뒤에 7년 만에 그걸 또 아무런 조건 없이 경남교육청에 헌납을 했고, 학교를 헌납한 뒤에도 또 남성문화재단을 통해서 많은 그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지원한 장학생들 명단을 언론사에 이렇게 전달하기는커녕 철저히 지금까지 공개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김장하 선생님한테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문행배 판사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본인이 김장하 장학생이라는 점을 밝혔고, 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자신이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생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라면서 본인이 그렇게 청렴하고 올곧게 살아온 궤적의 공을 모두 이제 김장하 선생님한테 다 돌렸죠. 문영배 그 재판관을 표현한 그 구절 중에서도 또 김장학과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무지, 무경험, 무소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독서를 하신다 이렇게 하시던데,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첫인상이라든지 혹시 뭐 그분을 좀 상징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인간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자신이 틀릴 수도 있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내가 다 안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라고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 그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꼰대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인정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윤석열이가 계엄을 일으킨 것도 결국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 안다, 근데 감히 나를 비판해, 나에게 도전을 해, 감히 국회가 저런 식으로 나에게 딴지를 걸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계엄까지 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장하 선생님과 문행배 재판관은 완전히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죠. 김장하 선생님은 그런 학력 콤플렉스가 전혀 없다는 거죠. 본인이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전혀 감추려 하지 않고, 그리고 왜 이리 책을 선생님은 많이 읽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그냥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책이라도 많이 읽을 수밖에,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죠. 문행배 재판관을 김장학과라고 이야기한 것도 이제 그 같은 맥락인데, 흔히 우리 한국 사회의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쳐가지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 검사나 판사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스스로 나는 똑똑하다, 나는 다 안다, 이런 오만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문행배 재판관은 자신이 책을 많이 읽는 이유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산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지, 무경험, 무소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분이 블로그에 쓴 글을 보면 본인이 판사가 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됐는데,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했을까, 왜 저 순간에 저런 판단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나의 경험이 너무나 일천하구나, 나의 지식이 너무나 얕구나. 문행배 판사는 그런 책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책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경험해 본 그 경험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사로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을 통한 그런 간접 경험, 이런 걸 계속 쌓아야 한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고, 그것이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죠. 이어서 그다음 이야기를 한다면은, 문행배 재판관이 진주문고에 와서 강연을 할 때, 강연을 마치고 난 뒤에 진주문고 여태훈 대표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여태훈 대표가 임기 마치고 나서 퇴임하면 뭐 하실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도 문행배 판사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사청문회 때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태훈 대표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퇴임하고 나서 진주나 하동에 무료 법률 상담이나 무료 변론이나 그런 걸 하면서 살고 싶다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헌법재판관을 마친 사람이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게, 단순히 이제 이 사람은 참 정관
정관예우 이런 걸 받지 않고 돈 버는데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려는 멋진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그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이제 판사로서는 가장 갈 수 있는 가장 최정점의 자리인데, 대행 로펌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자기 이름만 그 로펌에 걸어놓고도 1년에 뭐 수십억을 챙길 수 있는, 그래서 영리 목적의 변호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1년에 30억, 40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나는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는 김장하 선생님과 거의 비등비등한 그 성인의 경지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행배라면은 충분히 나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문행배 판사는 김헌주 기자, 역시 이제 우리 회사에 같이 퇴직을 했던 김헌주 기자가 문행배 판사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문행배 판사가 창안지방법원에 부장판사로 있는 동안 김헌주 기자가 그 창안지법 출입기자였거든요. 김헌주 기자가 특히 이제 재판 과정을 아주 충실히 지지해가지고 그 재판에서 있었던 어떤 피고인과 또 변호사와 판사와의 어떤 주고받는 공방, 대화, 이걸 거의 중계하다시피 기사를 써가지고 재판 보도의 하나의 모범을 이루어냈는데,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기사들이 많았어요. 마산에서 이제 부정부패, 뇌물혐의 이런 걸로 기소돼가지고 유죄를 받은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문행배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3.15 의거 정신과 김주일 열사를 거론하면서 어떻게 이런 고장에서 이런 부정부패 사건을 저지를 수가 있냐고 따끔하게 지적했던 그런 것을 보도한 것도 김헌주 기자였거든요. 이게 김헌주 기자가 아니었으면 문행배 판사의 그런 어떤 스토리, 이야기가 알려질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김헌주 기자의 그런 어떤 보도를 읽으면서 야, 우리 지역에 이런 판사가 있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문행배 판사에 대해서 나도 이제 굉장히, 그때는 제가 이제 사회부장이었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행배 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 사람 꼭 한번 나도 한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생이라는 걸 이제 또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김헌주 기자를 통해서 문행배 판사를 좀 만나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2015년에 문행배 판사가 그 당시 아마 부산 고법에 있을 땐가 그때 이제 창원에서 밥을 먹게 됐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김장하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인터뷰도 하고 취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행배 판사에 대해서는 김헌주 기자가 저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의 불행한 대한민국 현실을 봤을 때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 오히려 이제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집착이 그 불행의 시작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면에서 베푸는 삶을 실천해 오신 김장하 선생이 주는 울림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김장하 선생님이 서울에서 한 장학생이 찾아와 가지고 제가 선생님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김장하 선생님이 내가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야,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 어떤 아주 그 높은 고상한 어떤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오고, 또 이번 탄핵 사태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폭력 하나 쏘지 않고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탄핵을 외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고, 그 속에서 또 김장하 장학생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서 이번에 윤석열 파면이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